토마토 밭을 만들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온다 해가지고 토마토 밭하고 이제 거름을 칩니다. 저는 제가 치는 거름을 준비된 게 요거는 이제 그 농협에서 작년에 받아 놓은 거 1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숙성이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작년에 받아 놓은 거고요. 올해도 250개, 160개, 410개, 410개 받아 놨습니다. 50개짜리 5개하고 80개짜리 2개니까 요거 하고요. 요 지금 이제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밭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요 위에 지금 거름을 쳐야 됩니다. 내일 비 맞춰 가지고 이제 제 토마토 작년에 쓰던 거 저렇게 널브러져 있죠. 바람이 불어 가지고 바람은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치는데요. 여기에는 땅부자를 일주일 전에 쳐 가지고 비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땅부자 쳐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한 개씩만 갖고 왔는데요. 보통 제가 이거 한 20포 정도 20포 정도씩 씁니다. 전체 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광어 플러스거든요. 광어 플러스. 한 손으로 하니까 좀 그렇네. 광어 플러스는 이제 수협에서 만든 거죠. 어분 60%, 골분 20%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 계량 및 조금 지금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네요. 유기농업 자재 되어 있고요. 토양 계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 요래 되어 있고 유기질이죠. 유기질. 이거는 저는 목적이 미생물 먹이로 줍니다. 이걸 다 치고요. 여기 지금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죠. 지금 미생물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추워 가지고 조금 이제 되고 있네요. 내일쯤은 되면 되겠네. 지금 배양이 지금 내일쯤 되면 되겠습니다. 오래 걸리네. 추우니까. 그래 이제 요걸 다 주고 나서 저 미생물을 주는 거죠. 미생물을 주고 그러면 이제 광어를 줬으니까 미생물이 광어를 먹고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번식을 잘 하겠죠. 그 다음에 주는 게 요거는 2만원쯤 합니다. 포당. 그러니까 제가 한 20포 정도씩 쓰니까 2만원이니까 한 40만원 정도 되겠죠. 이것만. 그러면 요거는 아이고 위험해. 그 다음에 줄게 이제 이겁니다. 더블윈. 이게 일제인데요. 이 일제는 잘 안 쓰는데 웬만해 가지고는 잘 안 쓰는데 왜 이걸 선택했냐 하니까 요것 때문에 요걸 선택해. 해조 추출물 보식산도 들어있죠. 친환경 자재입니다. 이거는 한 포에 2만 7천원인가 3만원인가 할 겁니다. 아마. 이거 한 20포 쓰니까 이거 뭐 거의 60만원이죠. 요거 두 종류만 100만원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부식산이 여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해조 추출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선택하고요. 일제인데 또 해조 추출물이니까 일본은 방사능 때문에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공장이 일본에 이제 시모노세키에 있대. 시모노세키 앞에 그 해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까지 가서 물을 퍼올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겠죠. 시모노세키는 그 가까우니까 부산하고 가깝죠. 그 조금 그 거기하고는 좀 멉니다. 그 다음에 해저 추출물 때문에 그랬고요. 요 부식산인데 요것도 전부 이렇게 택배로 받으니까 이 파는 데가 잘 없어요. 유기농 자재가. 그래가 이게 좀 그 이 택배비만 해도 비용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요 부식산은 부식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친환경 부식산이 있고 친환경 아닌 부식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부식산이 아마 이 수억 년 동안 축적된 그런 암석 있죠. 그걸 갖다가 부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세요. 유기농업 자재. 유기농업 자재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요 누보에서 나온 것만 누보에서 나온 것만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이것도 28,000원 3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포 정도 쓰니까 이것도 거의 60만원이죠. 그리고 이제 부식산 요것도 이제 토양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게 이게 회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요. 부식산이 여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성분, 양분 그걸 잘 계산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각기 회사가 다르니까 서로 우리께 좋다 이러면서 막 부식산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보에서 나온 엠비올 트리플 이름도 좀 그렇네요. 이거는 성분이 뭐가 들었냐 하면 요것도 20kg에 3만원 31,000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요 두 종류만 120만원 막 이렇게 들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농협에서 주는 거 받아 놓은 거니까 작년에 요거는 2,380원 한 개당. 거의 10배 넘죠 각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아노 때문에 구아노 랑베나이트 또 여기에 해조 추출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조 추출물이 있으니까 요 일제는 다음부터 안 살 겁니다. 일본 거니까. 아주 일본을 싫어하죠. 우리 선조를 핍박했는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조 추출물 때문에 했는데 요 안에 누보 이거는 울주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조 추출물이 근데 너무 작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좀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구아노가 뭐냐 하면 무인도 같은데 새들이 똥을 싸죠. 그래 오랫동안 그게 굳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긁어낸 겁니다. 이게 랑베나이트는 뭐냐 하면 늪지대 있죠. 늪지대 수십억 년 동안 늪지대 축적된 흙 있죠. 그걸 퍼올려 갖고 만든 겁니다. 이거 여기에도 랑베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광어, 요 광어 있죠? 광어 이거 액체로 된 액비도 있거든요. 액체로 된 거. 그 안에도, 들었습니다. 랑베나이트가. 그래서 이제 그 액비도 한 통 샀는데요. 그거는 10리터에 10만원 합니다. 한 통에. 10리터 한 통에. 그냥 물에 희석해가지고 주면 되죠. 벌레도 그 물에 희석해갖고, 이 뿌리면요. 벌레도 좀 많이 안 달라듭니다. 잎이 코팅돼가지고. 유기물로 코팅돼가지고 벌레도 좀 덜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좋죠. 근데 10리터에 10만원 하니까 좀 부담이 되죠. 사다 놨거든요. 그것도. 거기에도 랑베나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아노하고 랑베나이트 때문에 요걸 했고요. 해조 추출물 때문에 요걸 하고, 또 아주 미량의 이 성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그걸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건 아직 안 왔어요. 그거는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거는 이거는 20kg인데요. 그거는 15kg에 45,000원 하더라고요. 15kg에. 그러니까 유기농 자재가 이게 비쌉니다. 지금 거름값만, 올해 지금 거름값만 한 500만원 쓴 것 같은데요. 뭐 이것저것 하면 1년에 좀 있으면 모종도 사와야 되잖아요. 고추 모종만 해도 1000포기 500원짜리 했거든요. 500원짜리가 제일 비쌉니다. 아무튼 제일 비싼 거 쓰니까. 그러면 500원짜리 제일 비싼 거 500원짜리 그 1000개니까 5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각종 모종이 또 많죠. 그러면 모종값만 한 돈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돈 100만원 들 겁니다. 1년으로 치면 많이 들죠. 생강도 10kg 한 박스에 96,000원인가? 96,800원인가? 뭐, 이렇다 하고. 또, 감자도 또 모종이 또 있고. 나중에 뭐, 엄청 많잖아요. 나중에 또 배추 모종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 올해는 막, 보통 한 돈 1,000만원씩 드는데요. 500만원 이상 벌어본 적 없습니다. 5년 동안. 근데 고춧가루가 좀 비싸게 팔았거든요, 작년에. 그래도 모자랐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먹는 친구, 갖고 오라는 친구가 그랬는데, 가격이 어떤 놈 물어보니까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유기농으로 하면 이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확을 많이 못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방제를 잘해도 많이 뺏기니까 벌레한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서 건져내는 게 별로 없어요. 500만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비용은 늘 1,000만원 가까이 드는데요. 500만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집에서 추방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참아주겠어요, 집에서. 자꾸 돈 갖다 쓰는데.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유기농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 전에 교육받으러 도 단위에서 친환경 교육받으러 오라이가 갔는데, 엉뚱한 소리만 부득부득하고, 자기 친환경 인증해주는 자기 회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죠. 엉뚱한 소리만 부득부득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유기농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래서 화딱지는 뭐라 하려다가, 아이고,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하죠. 전혀 관계 자기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은데요. 아무튼 제가 제가 주작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 일일이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한 골만 일단 다 싣고 왔으니까 한 골만 해가지고 가는 거 보여줘야 돼.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잊어먹어요. 이거 다른 거 막 하다 보면 이거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도 기록상 이거 해놔야 됩니다. 또 종류가 많다 보니까 보통 한 10종류 정도 들어가죠.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에 땅부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부자 일주일 전에 해놨습니다. 땅부자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무조건 있다가 해야 됩니다. 이 상극되는 게 있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더블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조 추출물이 좀 많죠. 한 곳만 하니까 일단 조금만. 이 보면 시커멓죠.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산. 부식산은 이제 암석을 깨서 만드는 거죠. 유기농업 자재.
부식사는 많은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누보에서 나온 거 이외에는 유기농이 아닙니다. 누보에서 나온 거밖에 없어요. 부식산 유기농은 조금 비쌉니다. 이것도 좀 새카맣죠. 이게 농축돼 가지고 물 맞으면 부풉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엠비올 트로필, 이거는 이제 여기도 해조 추출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아노하고 랑베나이트 있고요, 토탄 있고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추출하는 거니까 좀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그 옛날에 이제 시골에 들어오기 전에 유기농을 사 먹으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부터 먹어야 되니까, 맛이 어떻는지 유기농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최대한 넣어 보는 거죠. 조그만 텃밭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많이 넣어 보는 거죠. 기왕 뭐 여기에서 뭐 수입이 나고 이런 거는 포기했으니까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도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퇴비 있죠, 퇴비. 올해 나오는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올해 나오는 거는 쓰면 안 되고요. 최소한 1년 하니까 괜찮던데요. 이거 지금 곰팡이도 확 쓸어 있고 지금 좋습니다, 상태가. 이거 화분 안 가져. 자. 1년 정도만 있어도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부실부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축돼 가지고 물을 만나면 부푸는데요, 상당히 크게 부풉니다. 아까 광어도 엄청 크게 부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부족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걸로 해주는 거죠. 그 보통 보면 이거 하고 비료 치잖아요. 비료 대신에 유기농업 자재로 천연 추출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비료 치면 맛 없습니다. 이 한 골, 요만한 골에 요 한 포 정도 하면 됩니다. 이 밭이 540평이니까 한 100포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거름값만 한 20몇만원 듭니다. 20몇만원, 한 30만원 정도 들죠. 그래가지고 섞어줍니다.
자, 요렇게 갖고 비 맞추면 됩니다. 그래 갖고 정리해 가지고 저 제초매트 걷어놓은 거 있죠. 그걸 덮을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빠졌거든요. 미세 뭐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미세한 그 성분들 있죠. 그걸 한 개 더 넣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 이제 조금 귀한 성분이라서 그런지 좀 비쌉니다. 15kg에 45,000원 합니다. 그거는. 이거 다른 거에 거의 2배죠. 그러니까 2배. 지금 비용은 지금 상당히 좀 듭니다. 그런데요, 유기농 코너에 가면, 유기농 코너에 간다고 해서 유기농 아닙니다. 유기농이면 농약 쳐도 됩니다. 유기농 무농약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허용된 농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농약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예 농약 비료를 아예 안 하시려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미량 원소 그거는 위에 뿌려주면 되니까 물 맞으면 녹아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요게 내일쯤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요거를 뿌리는 거죠. 이게 미생물이죠. 그럼 미생물 먹이가 유기물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먹고 또 활동을 하는 거죠. 미생물이. 그래 가지고 심습니다.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여기에는 뭘 심을 거냐 하면 황금 토마토를 심을 겁니다. 황금 토마토. 황금 토마토는요 모종이 없어요. 그래서 씨를 직파할 거거든요. 모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키울 수도 없고 여기 추워서 키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안이 막 넓어집니다. 이게 그 동그랗게 그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한 540평이니까 지금 저거 갖고 양을 가늠을 못 하겠네. 양이 그럼 또 더 사와야 됩니다. 저 고추밭도 250평 정도 있거든요. 저 밑에.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000평 정도밖에 안 합니다. 1000평 정도 하는데 저런 그 거름값만 한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쓰이네요. 500만원 될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에 토마토를 심으면요, 이 산에 있는 새들이 일로 다 옵니다. 새한테 많이 뺏기는데요, 한 반 이상 뺏깁니다. 많이 뺏길 때는 다 뺏길 때도 있고, 아예 밥상을 차리는 거죠. 밥상이라 생각하겠죠. 뭐 그래도 계속 합니다. 왜? 하우스 토마토 맛 없거든요. 노지 토마토 중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황금 토마토, 노란 거 있죠. 금색이더라고요. 여기 씨를 사왔는데요, 그 씨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씨값도 그 귀하니까. 여기에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 또 높으니까 위험하니까 위에 펜스도 하고 이래놨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거를 전체 다를 해야 됩니다. 내일 비 온다 하니까 오늘 못하면 밤에 후레쉬 켜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비를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젖어버리면 저 관리기 저 조그만 거 저것도 안 됩니다. 관리기 큰 것도 있는데 요게 더 좋네요. 이 큰 거는 여기 못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다 깔아앉아 버리는데 그 두둑이. 그래서 저걸로 합니다. 저거 참 좋네요. 주말 농장 하는 데는 저 정도만 있어도 되겠네요. 보니까.